왕자를 향한 인간의 욕망, 과연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조선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비극적인 왕위 찬탈, 오늘 우리는 그 서막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한 인간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조카의 목숨마저 거두어야 했던 잔혹한 선택, 과연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피로 얼룩진 대가는 무언이었고, 조선 왕조는 그 깊은 그림자를 어떻게 견뎌내야 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빚어낸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그리고 그 후유증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황금기라 불리던 위대한 세종대왕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찬란한 문화와 과학기술이 꽃을 피웠던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절정이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찬란한 시대에도 시간의 흐름은 찾아왔고 이대한 왕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학문적 깊이와 정치적 통찰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야말로 탁월한 왕제였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종이 이루지 못한 과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고 결국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군이었던 문종에게는 어린 아들 이홍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 왕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어린 단종은 겨우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어린 어깨에 지워진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을 겁니다. 아직 정치적 경험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도 부족했던 어린 왕은 수많은 대신과 권력자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죠. 마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왕권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궁궐 안에 묘한 긴장감을 드리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경복궁의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서서히 자신의 야심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어린 단종에게는 존경하는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문무를 겸비했고 형인 문종 못지않게 학문과 정치에도 밝았으며 무엇보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강한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많은 신하들로부터 능력 있는 왕족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의 존재는 어린 왕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숙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왕자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이미 꿈틀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나약한 어린 왕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갈증이 그의 야심을 더욱 부채질했을 테죠. 궁궐 안에서는 원로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양대군의 굳은 표정과 대신들 사이의 미묘한 시선 교환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 안에서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왕 단종은 그저 숙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바랐을 테고 충신들은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테죠. 하지만 수양대군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평성대 뒤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는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가장 잔혹한 권력 쟁탈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피로 물든 서막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어린 왕 단종을 둘러싼 불안한 기운과 수양대군의 깊어진 야심을 엿보았죠. 그 야심은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궁궐의 밤은 사실 폭풍전야였던 셈입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수양대군은 숨겨왔던 칼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피의 숙청이 시작된 것이죠.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안정시키려 애썼던 원로 대신 김종서와 황보이는 이 거대한 음모의 최전선에서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으니까요. 수양대군에게 있어 이들을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을 겁니다. 그날 밤, 한양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계획이 치밀하게 실행되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거사를 도모하며 단종의 충신들을 한 번에 제거할 시기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는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피 묻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이는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었죠. 수양대군은 그의 집을 기습하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늙은 충신의 피는 차가운 밤하늘 아래 흐려지는 달빛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뒤이어 우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 역시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어둠 속에 묻히고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을 겁니다. 병사들의 발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어린 단종은 그 모든 비극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테죠. 수양대군은 이처럼 무자비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조선의 정치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린 단종은 숙부의 차가운 눈빛과 피로 얼룩진 궁궐의 풍경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믿었던 숙부의 배신은 어린 왕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테죠.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오르며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린 조카를 보필하는 숙부가 아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세로 군림하며 자신의 야망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 피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향한 그의 갈증은 결국 어린 조카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종은 이제 허울뿐인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진심으로 보필할 충신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고 어린 왕은 고립무원에 처하게 되었죠. 그의 눈앞에는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만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상황은 어떤 절정으로 치닫게 될까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백일에 오르게 될 단종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폐위된 왕 단종의 쓸쓸한 여정과 그를 둘러싼 충신들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 왕, 단종의 앞날은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모든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더 이상 어린 조카를 왕위에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고 허울뿐인 왕의 자리마저 빼앗긴 채 차가운 궁궐을 뒤로하게 됩니다. 그는 멀리 영월 땅으로 향하는 쓸쓸한 유백일에 오르게 되었죠. 이 행렬은 한때 조선의 국왕이었던 소년의 비극적인 운명을 온 세상에 알리는 듯했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스산한 길 위에서 단종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희망 없는 회색빛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어린 왕에게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하는 참담하고도 고독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린 단종을 향한 충정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여섯 충신들은 빼앗긴 왕위를 되찾아오고자 목숨을 건 거사를 은밀히 계획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그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죠. 감히 하늘에 대고 맹세한 충성심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빛을 발하려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계획은 한 명의 밀고로 인해 발각되고 맙니다. 역사는 언제나 충신들의 편만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들의 숭고한 의지는 결국 참혹한 실패로 기결되고 말았습니다. 발각된 사육신들은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굳건한 신념을 지키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단종에 대한 충성심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육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피바람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가족들마저 노비로 전락하거나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는 등 피해 숙청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이어졌죠.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대 세력을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피가 흘러내렸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픈 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화려한 즉위식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나 그의 왕위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단종의 존재는 세조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을 겁니다. 결국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해 유배지 영월에 있던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그렇게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왕좌를 빼앗기고 충신들을 잃고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거두어야 했던 단종의 비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페이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단종의 죽음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버린 안타까운 운명을 상징하는 듯하죠. 이제 세조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좌는 수많은 피와 어린 조카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통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권력을 쟁취한 세조가 걸었던 길과 그가 남긴 깊은 상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조는 명실상부한 왕위에 올랐지만 과연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피 위에 세워진 그의 통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왕좌를 차지한 세조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통치력을 발휘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중단시키는 등 유교적 이상주의를 지향하며 왕권 강화에 힘썼죠. 또한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고 군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여 혼란했던 시기를 수습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황폐해진 땅을 다지는 굳건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달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수많은 충신들의 피를 뿌려 얻어낸 권력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과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세조의 모습은 화려한 왕궁의 불빛 아래 더욱 고독하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는 불교에 기이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지만
어쩌면 그 모든 노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속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가져온 결과가 한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 세조의 삶은 우리에게 뼈아픈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탈은 비단 세조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위 찬탈은 조선 왕실 내부에 깊은 불신과 불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후 왕들은 언제든 또 다른 왕위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협 속에서 왕권을 유지해야 했죠. 왕의 정통성과 권위가 도덕적인 명분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니까요. 이는 후대 왕들의 통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 왕조 전체에 걸쳐 정치적, 도덕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마치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 한쪽이 썩어 들어가듯 세조의 찬탈은 조선 왕조의 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결국 단종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동시에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는 이 순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으로 사라진 어린 왕의 쓸쓸한 죽음이,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짐을 짊어진 왕의 고독한 뒷모습이 교차하죠.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허무함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단종의 처참한 죽음과 그를 지키지 못한 충신들의 절규,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감수하고 왕좌에 앉은 세조의 고뇌는 우리에게 깊은 비극성과 인간적인 성찰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도덕적, 정치적 상흔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정의와 명분,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라는 가치가 시대를 초월하여 얼마나 중요한 덕목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우리는 세조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과연 세조의 찬탈이 남긴 후유증은 조선 후기 어떤 형태로 발현되었을까요? 혹은 다른 시대의 권력 다툼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는 귀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